그 순간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 순간의 영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지만 무질서하지는 않아요. 이 책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여나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오늘도 책을 한 권 또 소개해드리는 북데이입니다. 바로 재즈의 계절인데요. 제목이 벌써 좀 느낌이 좋죠? 저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김민주 님이 지으신 재즈의 계절이라는 책인데요. 재즈를 사랑하는 창작자들과 그 창작자들이 재즈에서 얻는 영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창작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던 어떤 히스토리들을 위주로 담아내셨고요. 그 이야기들을 월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2개월. 근데 이 월마다 재즈 연주자들의 명언이라고나 할까? 예를 들면 삶은 재즈와 비슷하다. 즉흥적일 때 가장 좋다. 주지 거슈연의 얘기였고요. 이게 매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좋았어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말. 만약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실수다. 위로가 되죠. 이런 말들을. 그리고 엘라 피츠제럴드의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면 재즈는 그냥 음악의 한 장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재즈라는 설명이. 저자도 앞에 그렇게 썼어요.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꺼이 재즈를 선택한다. 김민주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요. 재즈를 사랑하는 시나리오 작가이시고요. 재즈는 어디에나 있다고 알리는 사람. 창작자들이 재즈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그들이 재즈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창작에 활용하는지 안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스타트업을 다룬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작가이자 편집 감독으로서 재즈로부터 받은 영향을 작품에 녹여낸 바 있다.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재즈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재즈가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엔 어떻게 시작해야 될 줄을 몰라서 인천에 있는 재즈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 동아리 분들과 옛날에 옛날에 있던 디바 야누스도 가봤고, 박서연님 공연을 대학생 때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꿈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재즈 씬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줄 모르고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갑자기 이제 강변가요제를 나가면서 대중음악 쪽으로 빠져버렸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뿌리부터 계속 재즈를 몰래 짝사랑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코러스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스케치 같은 거, 애드립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라인들도 그렇게 팝적이지 않은 경우가 좀 덜어덜어 있어서 좀 더 포퓰러한 걸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게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 저의 취향 자체가 그리 썩 완전 대중적이진 않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네. 왜 좋으냐라고 물으면 어떤 재즈 안에도 장르가 좀 많잖아요. 그 많은 장르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서 한 곡을 얼마든지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인드, 그리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낯선 결과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일반 분들은 재즈는 즉흥 연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즉흥 연주가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열려있는 마인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 순간의 그 영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지만 무질서하지는 않아요. 이 책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무질서함과 자유로움은 또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음악적으로 그래서 재즈라는 장르를, 재즈의 그 사고 방식을 몸에 장착하고 나서는 굉장히 음악이 편안해지고 재밌어졌어요. 삶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꼭 어떻게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대로 또 어떤 새로운 기쁨을 찾아내면 더 빨리 행복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앞이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재즈는 종종 청중들에게 낯설고 무질서한, 즉 카오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아무리 즉흥 연주라 해도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즈 뮤지션들은 특정 곡에 대한 음악적 정보, 이를테면 코드의 진행 순서나 각자 솔로 연주를 맡을 마디의 분량 등을 공유한 상태에서 즉흥 연주를 하기 때문에 특정 곡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처음 만난 사이라도 얼마든지 협연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나 언어 습관이 다 다르듯 재즈 뮤지션들에게도 분명 가능한 고유의 뉘앙스가 존재하므로 청중 역시 특정 곡이나 특정 뮤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재즈의 카오스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챕터는 셰프 피에르 가르니에의 이야기인데요.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이 소리만큼 뛰어나다는 것, 피에르 가르니에가 밝힌 첫 챗 베이커를 애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음과 음 사이를 비우고 기교를 덜어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챗 베이커의 절제된 연주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다고요. 챗 베이커의 연주에서 요리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는 사실도 늘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저도 챗 베이커 너무 사랑해요. 정말 필요한 프레이즈만 연주하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훌륭한 연주자죠. 노래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한 상 가득 차려놨다고 다 먹을 만한 거는 아닌 것처럼 음악에 있어서도 노트가 굉장히 많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취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힙합은 자유와 꿈의 음악으로, 록은 저항과 전복의 음악으로, 플라멩코는 정열과 방랑의 음악으로, 그리고 재즈는 창조와 혁신의 음악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분류해 주시는 게 너무 맞는 말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냥 음악을 음악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장르마다의 색깔, 성향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으로 탐구하는 자세로 재즈를 들여다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재즈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즈의 영향, 생명력은 재즈 정신에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늘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규정된 틀과 정해진 관습, 익숙한 연주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재즈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재즈 정신은 곧 혁신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도 재즈 정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이 끝나고요. 뒤 마지막 부분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재즈 명소 재즈 클럽들, 재즈 플레이스 10, 그리고 재즈 뮤지션 15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재즈 플레이스도 있어요. 뉴욕이 주로 아무래도 많이 있고요. 파리 중심에 위치한 선셋 선사이즈는 무척 작고 소박한 재즈 클럽이지만 브래다 멜다우나 커트 헬링 등 파리에 도착하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이곳 무대에 기꺼이 오를 만큼 유서 깊은 곳이죠.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저도 여기서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안 그래도 이곳에서 공연이 가능한데 하겠냐는 그때 니콜라의 제안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도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기적으로 상황이 맞으면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댓 재즈 디와 야누스
천년동안도 클럽 에반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재밌게 읽으실 재즈의 계절을 소개해드렸어요. 하루하루 재즈처럼